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챗GPT 프롬프트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몇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본문을 가장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가 이제 약간 엔지니어링 개념을 써서, 살펴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좀 제가 붙였어요. 하도, 뭐 자기 것처럼 쓴다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요. 만들어 놓은 거. 뭐 네 것도 내 것도 아닌데, 제가 좀 열이 받아가지고 폭탄을 좀 심어놨습니다. 몇 개. 저희 전략연구에서 만든 거예요. 심어놨어요. 자, 이건데요. 4.0에서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그냥 퓨챗에서 사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나 카테고리가 바뀌면 뉴챗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맥이 섞여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배가 아픈데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죠. 이비인후과 배가 아팠는데 뭐 병원 다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뭐라 그래요? 내 거 가보라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문맥을 섞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 버전은 무료 사용자가 쓸 수 있고 빠르게 종작합니다. 4.0은 3시간 안에 25번 정도 메시지를 쓸 수 있어요. 25번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안배해서 써야 돼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해요. 이거 하다가 보면 3시간 멈춰야 돼요. 이제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아까 복사해온 거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우리끼리니까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이거를 여기서 당장 한번 하면 얘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프롬프트가 길면 특징만 기억해요.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라고. 그래서 좀 날려요. 이 질문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해도 얘가 똑같이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은 이걸 잘 쓰려면 못하는 우리끼리만 팁입니다. 여기 자체에다가 그냥 성경 본문을 입력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여기 이제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인물 중심 분석을 할게요. 그래서 그 콤마를 하고 1번 이렇게 한꺼번에 프롬프트를 나중에 얘가 물어서 넣어야 되는 걸 직접 넣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얘가 잘 해줍니다. 요거는 아마 모를 거예요. 요렇게 사용하는 건 이런 거는 아주 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샌딩 메시지를 하면 얘가 동작해서 돌아가죠. 아예 첫 번째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뢰를 심어놨기 때문에 미래 전략 연구소에서 작성한 겁니다 하고 나오죠. 자, 원래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물어줘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선택하라고 옵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가 옵션을 보여주라고 작성한 거거든요. 성경 본문 입력해 주시고 5가지 선택하라 그랬는데 제가 선택해버렸잖아요. 이 아이. 그러니까 바로 얘가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한 번을 줄여준 거죠. 프롬프트 엔진이.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십시오. 22장 1절은 아브라함과 제사하기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의 명, 얘가 신이라고 나와요. 이거 좀 매번 규정을 좀 해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라고 그래. 뭐 원래 일반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그런 거.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지. 주요 인물 분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분석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 이게 좀 약하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주세요. 이렇게 프롬프트라는 명령을 지키면 얘가 인물 중심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성경 본문을 내용을 담아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막 뜨는 게 아니라. 그렇죠? 2줄짜리 나왔던 것을 5글자를 5줄로 만들어주죠.
제가 지금 프롬프트 2번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분량이 다르죠. 그렇죠? 인물 분석에 대해서 인물이 나오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뭘 하냐면 이게 5가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아무런 소용없이 상관없이 만약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본문 분석은 여기 이제 역사적 배경 분석하죠. 3번 이렇게만 하면 문맥을 이해하기 때문에 전체 분석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문맥을 해주는지 분석을 해주는지 보세요. 알아듣는지. 아이고 틀렸죠. 가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다시 작성해 주라고 얘기하면 얘가 정신을 차리고 프롬프트를 다시 검토를 합니다. 문맥이 강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그대로 갖고 왔던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끔은 이제 리제너레이터를 써줘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리는군요.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떡한다? 이렇게 자꾸 한참 멈춰 있다. 그러면 다시 페이지 고치심을 하시고요. 페이지 고치심을 하시고 이 히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 투데이 히스토리 누르시고 여기에서 다시 리제너레이터를 눌러줍니다. 다시 작성하죠. 근데 이 창색이 나오죠. 정신 못 차리는군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시 안 먹는 거네요. 프롬프트가. 얘가 좀 가끔 고집이 있어요. 본문을 바꿔서 작성해 주세요 하고 본문은 요한복음. 얘 약자로 썼더니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학습이 절 돼 갖고요. 그리고 3번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다 아마 작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가끔은 좀 아둔합니다. 생각보다. 챗GPT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똑똑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21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 만나는 이야기라고 명확하게 한 줄로 딱 정의를 해버리죠. 한 줄로 요약해버리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었고 그 결과 이제 153마리 많은 물고기를 받았다 하죠. 역사적 배경 분석 이제 갈릴리 호수부터 부활 이야기, 제자들의 낚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주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이거를 굳이 주석을 찾는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빠르게 이거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귀찮잖아요. 1번에서 5번까지, 1번에서 5번까지. 그러면 한꺼번에 내는 프롬프트도 있겠죠? 만들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다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